갤럭시 S24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또 우리 오늘장 탑5의 가족 중 한 분인 김민기 고수가 현재 또 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그 현장 상황 그리고 갤럭시 S24는 과연 뭐가 다른지 현재 분위기까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D사이트의 김민기 고수 연결합니다. 고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기 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현장에 가 계신데 지금 현지 시각이 오후 저녁쯤 됐나요? 예, 지금 현지 시각은 오후 5시 40분이고요. 네. 지금 이제 점점 밖이 좀 어두워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갤럭시 언팩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행사가 오늘 현지 시간으로 10시에 시작했는데 1시간 전부터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나 미디어 파트너들이 엄청 오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아무래도 첫 AI 폰이다 보니까 반응도 굉장히 좋고 중간중간 박수와 환호도 나왔습니다. 원래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1시간 좀 넘어서 1시간 10분 정도 할 정도로 준비를 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전광판 외에도 상하 좌우에 보조 스크린을 달면서 굉장히 꽉 찬 느낌으로 영상이 화려하게 나와서 경기장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좀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이 끝나고 체험전도 좀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다들 좀 신기해하는 분위기고 디자인도 전작 대비 크게 좀 달라지지 않았지만 요 티타늄 재질을 사용한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금 이제 직접 우리 김민기 고수님께서는 체험을 하셨을 텐데 그 기능 중에서 가장 좀 놀라웠던 거 그리고 또 이번 갤럭시 S24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실시간 통역 기능이랑 서클 투 서치라는 이 기능인데, 네. 이게 이제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통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건데, 제가 직접 여기서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통역이 되고 또 사용하기도 편리해서 좀 혁신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이게 한국어로 제가 얘기를 하면 이게 텍스트로 영어로 번역이 돼서 이게 상대방의 영어로 들리고 또 그쪽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텍스트로 변환돼서 바로 한국어 음성으로 저에게 들리는 거라 가지고 실시간으로 순차적 번역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AI 온디바이스 기반이라서 인터넷이 끊겨도 자체적으로 좀 이용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이나 개인 프라이버시에서도 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삼성의 자체 AI로 기술을 구현했는데요. 이제 팝하거나 다른 다양한 통역 앱이 있는데 일단 이 기능을 사용하면 별도로 앱을 쓰거나 또 꺼내지 않아도 바로바로 통화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또 현장에서 사람과 만나서 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13개 언어를 이번에 지원하는데 다른 앱과는 달리 향후 이 언어를 또 더 많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나 텍스트도 바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좋게 긍정적으로 좀 반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또 서치 투 서클이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구글 AI 기술을 좀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걸 보다가 홈 버튼을 꾹 누르면 이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모양이 뜨고 거기서 이제 자신이 찾고 싶거나 관심 있는 옷이나 신발, 배경 같은 걸 이제 동그라미를 치면 바로 구글에서 검색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컨대 배경을 찍었는데 강원도에 카페가 나왔다 싶으면 그 카페를 어디인지 바로 이제 알 수가 있고 AI를 통해서 카페 근처에 여행 일정을 짜달라고 하면 바로 1초도 안 돼서 2박 3일, 3박 4일의 여행 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눈길을 끈 게 이제 갤럭시 링인데요. 이 갤럭시 링이 이 반지 형태의 이제 헬스케어 제품입니다. 이제 보통 기존에는 이제 갤럭시 워치가 있어서 시계로 이 헬스 기능을 대신했는데요. 이 반지를 끼면 24시간 365일 착용해도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링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 이번 갤럭시 S24를 정말 실제로 구매자들이 선택을 할 것인가의 여부인데 과연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접목된 이번 갤럭시 S24 과연 사용자들이 좀 선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제품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AI 폰이 최초로 나왔다는 점
그리고 그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AI가 우리에게 어떤 기술 좀 제공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AI를 통해서 이 AI 모바일 최적화를 만들고 있다는 게 경쟁사 대비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구글이나 MS, 아마존 등이 AI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구글 입장에서도 이 안드로이드의 황제이자 1등인 삼성전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삼성 입장에서도 정체된 모바일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애플을 꺾기 위해서 무조건 구글이 필요하기 때문에 둘이 이번에 손을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라 AI폰이 시장의 점유율을 확 늘리거나 판매를 확 이렇게 땡기진 않겠지만 그래도 애플이 AI에 좀 뒤처지거나 이런다면 삼성에겐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또 스마트폰 출하량이 애플에게 좀 밀려서 삼성이 좀 2위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이 판매가 늘면서 이 중저가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이 좀 깎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 면에서 중국 업체를 이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 AI폰을 통해서 애플을 좀 이겨야지 생존이 가능하고 중저가 시장에서도 AI 차별화가 있어야 중국 제품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AI 기술이나 기능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삼성이 얼마나 최적화하고 빠르게 스마트폰에 적용할 수 있어서 이 AI 생태계를 선점하는 것이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장은 AI 생태계를 깨부시기에는 뭐 iMessage나 A드롭 등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런 AI 스마트폰 태동 시기에 삼성이 먼저 진출했다는 게 애플을 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좀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급하게 요청 드렸는데도 흔쾌히 저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주신 디스에트의 우리 김민기 고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AI 관련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있어서의 변혁이 이번 갤럭시 S24에 적용이 된 겁니다. 네 분은 갤럭시 S24 내용 쭉 다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좀 기대할 만한 내용일까요? 아니면은 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이실까요? 저는 기대를 충분히 해봐도 될 이제 제품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고수님께서 전반에 그 사용자에 대한 니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본 갤럭시 24에 대한 메리트는 일단 색상이고요. 색상이요? 네. 다양하게 나왔나요? 옐로우 색상이 들어왔죠. 옐로우 색상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격도 23 대비해서 비싸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네. 두 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말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얼마나 잘 구현이 될지 여부가 저는 참 궁금한데 김장렬 교수님,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출시가 되면은 이게 막 되게 좀 약간 애매한 그런 게 있잖아요. 활용도도 조금 떨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저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스마트폰 하면서는 관심이 1도 없었는데 그 번역이 13개 국가로 실시간으로 하고 녹음도 해주고 텍스트엔스 그 부분이 저는 어필이 좀 되긴 합니다. 글로벌하게 우리 또 많이 연락을 하시니까. 베트남도 가면은 베트남은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베트남도 태국어 되니까 속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슈는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통역하고 그것이 얼마나 매끄러울까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서클 투 서치 투 서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가면은 바로바로 검색을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해준다는 그것도 매력적인 것 같고 그거는 라지 랭귀지 모델 우리 하는 거 거기는 없던 기능이거든요. 이 손가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소구될 것 같고 좋은데 과연 매끄럽게 되는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 모델하고 플러스 모델하고 이제 그 울트라 모델이잖아요. 메모리가 8, 12, 10이에요. 기가바이트. D램이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전 S23보다 메모리가 요 중간에 플러스 모델만 4기가바이트가 올라간 거예요. 8에서 4기가바이트.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가 12기고 8인데 이게 매개분수 그 파라미터 AI 처리할 때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오픈 AI 할 때 1750억 개 그 기억나시죠? 그거 처리할 때 메모리가 엄청 HBU 들어간다. 이거는 온 디바이스니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한 100기가바이트 100억 개 이하거든요. 한 80억 개 정도 돼요. 70억 개인가? 하여튼 100억 그 매개면서 이해하는데 그 정도가 되려면은 메모리 12기가바이트가 좀 뻑뻑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제 친구들 공학도 해보니까 한 4기가바이트는 더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근데 이거는 공학도 측면에 얘기하는 거고 삼성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실제 보면서 어떻게 느낄 것인가가 실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30일 날 만원 풀리고 나면은 좀 풀리기. 그리고 만약에 임팩트를 본다면은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에 차지하는 그 이익의 비중이 한 40%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휴대폰 디스플레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임팩트는 한 50% 되거든요. 근데 이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 요게 지금 S24가 한 15% 돼요. 네. 그러면 한 얼마냐? 한 7, 8%, 8% 정도 돼요. 네. 8, 9%. 그런데 이게 만약 성공하냐? 성공하면 8% 올라가는 거고 주가가 성공할지 뭐 할지 한 5, 6%, 50% 때리면 이게 웬만큼 되면은 주가에는 한 5%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소식 가운데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점유율을 삼성전자를 해치고 1위 자리로 다시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신제품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뭔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메리트가 있게 될지 여부가 저는 참 궁금해지는데 최근에 애플이 다시 1위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 그게 뭐 격차가 좀 큰가요? 굉장히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삼성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800만 대 더 팔린 거거든요. 네. 2023년 IDC의 이제 예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애플이 잘했다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포브스나 이런 데서 보면 가장 비싼 제품을 팔았는데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에서 애플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그 다른 보도에 보면 화웨이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화웨이가 사실은 더 선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자리에 어느 정도 점유율을 깎아먹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현재 이제 삼성의 갤럭시 폰이 굉장히 좀 부진하잖아요.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금 화웨이가 지금 치고 올라오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아이폰과 갤럭시의 경쟁이라기보다는 갤럭시와 그 외에 구글 뭐 이런 다른 업체들 간의 경쟁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네, 이번 삼성전자 갤럭시 S24에 달한 수혜주 찾기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이전보다 이제 FSC가 더 많이 쓰인다, 더 많은 용량으로 쓰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뭐 삼성전기 당연히 수혜를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뭐 한솔케미칼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전 산업의 응용처가 더 확대되면서 이제 GPU 관련한 보안화 개별 맞춤형 NPU의 수요 증가 어려워요. GPU, NPU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뭐 가온칩스 얘기도 나오고 정말 개별적인 종목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염정 고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얘가 찐이다. 이 기업이 찐이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종목 얘기 바로 하지 않고 저도 앞서 말씀하신 부분 종목 얘기해야 돼요.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네. 아쉽지만 종목 얘기로. 이제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좀 개화가 된 정말 시발점이다 되고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 좀 국한되지 않고요. 이게 온디바이스 다른 쪽으로 좀 확장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뭐 스마트폰 쪽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뭐 디자인 하우스 쪽에 대한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관련된 종목들 오히려 조금 더 저는 봐도 될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하드웨어 쪽에서 봤을 때라든지 뭐 칩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대표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가온칩스 중심으로 오히려 지금 좀 눌림목에서는 다시 재접근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렬 교수님의 종목 잠깐 보니까 오늘 급등하고 있는 플레이토를 살짝 언급해 주셔가지고 이 기업에 관심 가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상한가 가서 뭐 어떻게 해요? 사실은 어저께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상한가. 일단은 그 언어 뭉치라 해가지고 번역하려면 언어를 많이 모아서 그거를 이렇게 잘 정제하고 검수하고 정제하는 물론 서비스 회사는 회사가 역사는 된 회사예요. 한 10여 년 됐고요. 상장된 지 됐는데 매출은 지금 한 100억, 200억 나거든요. 적지 않은데 올해 흑자 난다고 해가지고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AI 휴대폰이 되면은 얘네들이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이제 매출이 뭐 올해 한 300억 좀 안 되게 흑자잖아 이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오늘 상한가 가는 바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언어 데이터 뭉치에 대한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 주식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검수하고 정제 데이터하는 게 노가다다. 노가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노가다를 할지언정 그거를 미리 한 10년 동안 해왔으니까 당분간은 어떤 어텐션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오늘 이 주가 상한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언급되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꽤 괜찮습니다. 갤럭시 S24, 과연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한 기업들을 더 끌어올리게 될지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보는 한 줄평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장률 고수는 플리토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고요. 김대중 고수 이번만큼은 기대되는 갤럭시 S24 그리고 박수호 고수는 삼성전자 새로운 카테고리가 열렸다. 그래서 임정 고수는 AI 스마트폰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